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맨유와 찐한 이적 루머를 퍼뜨린 명예 맨유 선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명예 맨유 선수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 니콜라스 가이탄입니다. 가이탄은 자국 아르헨티나의 보카 주니어스에서 두각을 나타내 포르투갈의 거상 벤피카로 이적했습니다. 그는 레알로 떠난 디마리아의 등번호를 그대로 부여받으며 그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는데요. 가이탄은 첫 시즌부터 준수한 활약을 펼쳐 데뷔 시즌인 10-11 시즌 최우수 영플레이어를 수상했습니다. 맨유와도 이 시기서부터 연결되기 시작했죠. 특히 11-12 시즌 가이탄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맨유를 상대했었는데 그가 활약한 벤피카는 맨유와 두 차례 비기며 약진했습니다. 경기 후 퍼거슨은 가이탄을 향해 지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뛰어난 개인기를 보여줬다라고 말하며 유례없는 칭찬을 보냈는데요. 결과적으로 맨유는 해당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6년 만에 탈락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또한 가이탄이 챔피언스리그에서 5개 어시스트를 기록해 도움왕에도 등극하는 등 경쟁력을 증명해 보이면서 퍼거슨이 그를 맨유 리빌딩의 시작점으로 점찍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팬들도 그가 맨유의 부족한 창조성을 보완해줄 적임자이며 측면뿐만 아니라 중앙까지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긱스와 스콜스의 후계자 발굴 차원에서도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되죠. 그렇게 2010년 4월 맨유가 벤피카 측의 이적료 360억 원의 마키다의 소유권과 파비오를 1년간 임대 이적시키는 조건으로 이적에 합의했다는 기사가 보도되면서 가이탄의 맨유 합류가 기정사실화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매 여름 이적 시장마다 이적설만 불거질 뿐 별다른 움직임은 없었는데요. 2015년 여름엔 바날 감독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떠난 디마리아의 대치자로 가이탄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소문이 돌며 또 한 번 많은 이들을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으나 결과적으로 2016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그의 길고 길었던 맨유 이적 사가는 완전히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훗날 가이탄이 밝히길 자신이 수년간의 추측에도 불구하고 맨유로 이적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워크 퍼밋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유럽 시민권도 없을 뿐더러 대표팀 출전에서도 적어 기준을 충족치 못해 이적이 불발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자신이 굳이 벤피카를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맨유로 이적하지 않았다고 하죠. 하지만 그는 너무나 오랜 기간 맨유와 연결되어 왔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명예 맨유 선수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인테르 트래블의 주역인 웨슬리 스네이더입니다. 그는 2010년대 초반 매 이적 시장마다 맨유와 연결되며 가이탄 못지않은 명예 선수에 등극했는데요. 지난 2010년 유럽클럽 대항전과 국가대항전에서 맹활약을 펼쳐 주가를 높인 그는 당시 스콜스의 대체자를 구하던 맨유와 친하게 연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스네이더는 여전히 인테르에서 이룰 것이 많다며 잔류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나 기대보다 인테르의 성적은 좋지 않았고 구단의 탄탄했던 재정 상황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스네이더의 나폴세이를 선언해왔던 모라티 회장의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2011년 여름 거금을 제시한 맨유와 이적 협상이 성사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적 마감 시한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맨유행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스네이더는 맨유로 가는 줄 알고 있었다 라고 말하며 아쉬움을 드러냈죠. 그러자 당시 스네이더가 지나치게 높은 주급과 개인 헬기를 지급해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란 기사가 보도되며 스네이더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이 당시 에이전트가 에이전트 피를 지나치게 요구하면서 계약이 파토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본인도 맨유로 이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협상이 불발되었고 이러한 사실을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 당시 인테르가 에투를 안지로 이적시키면서 짭짤한 수익을 얻어 굳이 스네이더까지 매각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 맨유의 경우에는 시즌 초반 젊은 선수들이 좋은 경기력을 보여 안정된 전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스네이더와의 협상이 불발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존재했습니다. 자, 이후에도 스네이더는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매 시즌 이적 시장에서 맨유와 꾸준히 연결되었습니다. 2013년에 접어들어 스네이더가 마침내 갈라타사라이로 이적하며 맨유 이적 사가가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브라질 월드컵에서 함께한 바날이 맨유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하면서 다시 한번 이적 루머가 돌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스네이더는 바날에게 이적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타사라이가 주급을 연차하는 사건도 발생하면서 맨유행이 유력시 대부였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때도 맨유의 짝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맨유가 오랜 기간 타겟으로 삼았던 아르헨티나 출신의 센터백 에세키엘 가라입니다. 그는 과거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가 영입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을 정도로 재능을 인정받던 수비수였는데요. 레알 이적 후 페레스 회장이 갈락티코 2기 정책으로 전임 회장인 칼데론의 유산들이 살생부의 이름을 올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능을 인정받아 팀에 잔류했으며 선수들의 줄부상을 틈타 한때 주전으로 도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기라성 같은 선수들이 추가로 영입되며 결국 벤피카로 떠나게 되었지만 포르투갈에서 정상급 수비수로 성장하면서 B클럽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는데요. 그중 한 클럽이 바로 맨유였습니다. 사실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가라이를 오래전서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당시 게리 네빌의 장기 부상과 실베스트레의 시즌아웃으로 수비수를 찾던 퍼거슨은 라싱에서 맹활약하고 있던 가라이를 노렸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서부터 오랜 기간 쭉 그를 관찰해오고 있었죠. 자, 12-13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한 퍼거슨은 구단의 리빌딩 차원에서 퍼리치의 후계자로 가라이를 꼽았습니다. 따라서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벤피카 측과 소통해오며 그의 영입을 노려왔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2013년 1월 앞서 언급한 가이탄과 함께 동시 영입설이 돌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임에도 벤피카가 가라이의 대체자를 구했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라이의 맨유 이적은 기정사실화로 여겨졌죠. 심지어 가라이가 호날두 나니, 안드레송의 맨유 이적을 담당해 맨유 보르진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조르제 멘데스로 에이전트를 변경하면서 맨유로 이적은 확실시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퍼거슨의 후임자인 모예스가 이적료가 비싸단 이유로 영입을 거절하며 최종적으로 협상이 불발되고 말았는데요. 가라이는 이에 대해 자신은 올 여름 맨유로 가는 줄 알고 있었지만 모예스는 퍼거슨만큼 내 기량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다 라며 아쉬움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입을 거부한 모예스가 수비진 보강 및 세대교체에 실패하면서 얼마 안가 가라이의 영입설이 또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언론은 맨유가 이미 2명의 선수와 계약을 마쳤는데 스포르팅의 윌리엄 카르발류, 벤피카의 가라이가 주인공이란 보도를 내놓기도 했죠. 결과적으로 이적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가라이의 영입을 거절한 모예스는 성적 부진 끝에 9개월 만에 경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2014년 여름에 제니트로 이적하면서 맨유와 길고 길었던 이적 사가는 마무리된 듯 했지만 가나의 체제에 이어 무리뉴 체제에서도 꾸준하게 이적 루머를 퍼뜨리며 영원한 명예 맨유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은 더치 로이킨이라고 불리던 케빈 스트루트만입니다. 그는 과거 에르디비지의 갈락티코를 구축한 PSV에서 중원 사령관으로 활약하며 맨유의 레이더에 들었습니다. 당시 퍼거슨 감독은 동생인 마틴 퍼거슨 스카우터를 파견해 몇 주간 그를 관찰하도록 지시했고 그가 무려 12번이나 관찰했다고 하는데요. 스트루트만이 수많은 빅클럽들에게 러브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원한다는 의사를 내비추면서 언론들은 일제히 맨유행이 유력시된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언론의 정황상 맨유가 거의 영입한 수준이었죠. 혹자는 그가 중원 보강이 절실한 맨유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예상했고 동양의 반페르시와 보여줄 케미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끝없는 이적설 끝에 2013년 여름 로마로 둥지를 옮기며 맨유 이적설을 완전히 불식시켰는데요. 하지만 얼마 뒤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함께한 바날 감독이 맨유의 새 사령탑으로 올라서면서 다시 한번 영입 루머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끊임없는 이적설에 로마 구단이 불쾌감을 드러내며 스트루트만의 맨유행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받게 되죠. 따라서 맨유와의 관계는 끝을 맺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후에 무리뉴 소이사르 체제에서도 어김없이 이적설이 불거지며 명예 맨유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훗날 스트루트만이 직접 밝히길 맨유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맨유와 일체 접촉한 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온갖 추측과 달리 자신은 로마어만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혹자는 가라이 때와 마찬가지로 퍼거슨이 판을 깔아놓은 것을 모예스가 엎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이처럼 맨유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무성한 소문과는 다르게 자신은 맨유에 전혀 합류할 뻔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니폼은 입지 않았지만 맨유와 오랜 기간 엮였던 선수들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이적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들은 거의 맨유 선수만큼이나 팬들의 기억에 깊게 남아있을 것 같은데요. 한편으론 이들이 실제로 영입되었다면 맨유의 미래는 어떻게 달라졌을지 문득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